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헌재 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결국 판결을 2월 말 이후로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최순실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월 말 특검이 끝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황교안 체제 하에 검찰이 과연 특검만큼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헌재 판결은 최대한 지연시키기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의 소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최순실 일당은 부활을 꿈꿀 겁니다. 1,0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만들어낸 이 기회를 이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도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앙일보가 어제 탄핵 이후 첫 외출한 박 대통령 모습을 포착해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의 묘소를 찾아서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단독이라고 달고. 그렇죠. 네. 제목이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모습 포착이 아니고 제공. 네, 제공의 청와대라고 쓰여있죠. 제공. 예. 네, 네. 이걸 중앙일보가 어떻게 미리 알고 포착을 했겠어요. 네. 단독도 아니고요. 여러 군데 제공하는 거죠. 이 제공의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를 찾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 보입니다. 네, 전혀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기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에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인단은 지연작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 중에 7명을 채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인데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요. 일러도 2월 하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김포에서 서울 가는 8,600번 버스 뉴스 공장 나온다고 합니다. 네, 8,600번 버스 기사님 감사하고요. 기사님 성함 좀 문자로 찍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시 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과연 성사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주말에 이제 박사모 집회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계속 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은 증인을 묻어기로 신청을 해서 일단 판결 지연에 성공했어요. 뭐 1월 말 얘기했었는데. 예, 통상 1월 말 2월 초 이야기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젠 2월 말 3월 초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연 성공했고 두 번째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6차례나. 중앙지검이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데 또 첩보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걸 최순실 씨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일반 수감자는 오라면 갑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수감자가 아니어도 오라면 가죠. 예. 네.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도 별도의 첩보영장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아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하는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김기춘, 조윤선 구속되니까 바로 언론 특검 소송한다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엄포를 놨죠. 네. 예.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슬랩이라고 해요, 슬랩. 네.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제가,
고소고발을 여러 개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경 없는 기자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슬랩이라고. 저도 그때 그래서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이게 뭐냐면은 뭔가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 대중들이 참여해서 한꺼번에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대표적인 인물을 초기에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겁을 주는 거죠. 얼어붙게 만든다라는 거죠. 칠링 이펙트. 예. 이거를 한 거예요. 슬랩.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가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 수수자. 여기서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이죠. 그렇죠. 수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수사하지 못하도록 최순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안 가게 만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임하지 않고, 그리고 영장은 기각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별개의 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특검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결정적인 뭔가를 못 만들어내도록 2월 말까지 끄는 겁니다. 실제로 특검은 2월 말에 끝나거든요. 예, 공식 수사기간 70일이죠. 30일 연장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 영장 기각은 그렇게 단순히 재벌 사람의 영장 기각이 아니라 사실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고 결국은 탄핵 기각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에 큰 도움을 주는 결정이었다. 물론 뭐 조희연 판사가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적 효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최대한 지연시켜서 특검이 결과를 못 내게 하고 탄핵 심판이 이제 2월 말 3월 초 나더라도 그때 결정적인 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구사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였냐.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군요. 특검이 한 번 연장되면 3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0일 연장이거든요. 특검이 그 탄핵 심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 분이 황교안 대행이에요.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행이 지금 전망으로는 연장할 리가 없죠. 네, 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했었는데요. 그 질문 받았거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안 된다고 합니까? 근데 한 가지 변수는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 경우, 그 경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 되면 이 결정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매일 출마할 거냐, 출마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는데 지지율도 3위예요 보수 인사 중에. 예. 그리고 특검 연장할 거냐, 두 개 연결해가지고 매일매일 물어봐야 된다. 매일 물어봐야 된다. 귀찮다고 해도 매일매일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매일 앞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딱 특검의 기간도 최순실 씨가 특검에 요청 6번이나 오지 않아서 6번이나 오지 않은 것도,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도 증인 신청도 목적은 하나매요. 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자, 큰 그림 하나. 그래서 이걸 막는 돌파구는 뭐냐? 특검의 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황 총리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출마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 연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4차 산업의 장애물도 제거하고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국정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걸 2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도 안 됐는데 이게. 네. 이건 대통령 출마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치적 행보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 출마한다고 봅니다. 거기 500원 걸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게 새누리당도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김문수 전 지사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요.
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5% 정도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최후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약 10% 정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끝까지 완주냐?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 개인의 욕망, 크게 달려있겠죠. 네. 그 욕망이 커지면 본인이 출마도 하고 특검도 연정할 수도 있어요. 예, 선거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행의 대행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조정하겠죠. 근데 출마할 수 저는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 워딩이 미세하게 바뀐 건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더라도 전혀 없다 이렇게 잘랐었거든요. 예.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분 저는 나오는데 오해한 겁니다. 육배한 걸까요? 어쨌든 황교안 총리에게 나온다는 걸 전제로 그럼 특검 연장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도 본인의 정치적 결정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이미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도 차별하면서 출마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수는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바른정당이 불출마 명확하게 하고 민생 현황 집중하라 이렇게 논평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황 총리가 직접 장제원 대변인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대응할 거냐라고 꾸짖듯이 말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장제원 대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장제원 대변인의 모든 이야기에 동의하고요. 단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게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동의해야 되는데 그 바른정당을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현 정부를 출범시킨 인사들이 거기 다가 있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한 것을 거기다가 셈을 왕창 쳐줘도 반야당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을 야당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중 차은택 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차 씨가 최순실 씨가 특정 폰으로 전화가 오면 모두 나가라라고 한 뒤에 통화를 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특정 폰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 표현으로는 차명폰이죠. 네. 청와대가 쓰면 차명폰, 제가 쓰면 대포폰. 네. 같은 말이죠, 사실. 네. 명의가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해서 차명폰은 명의가 누군지 아는데 빌려 쓰는 것이고, 그리고 명의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건 대포폰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명의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둘 다 처벌받습니다. 본인이 계속 쓰면 그게 차명이라는 건 빌려 썼다는 의미인데, 네네. 네. 본인이 계속 쓰면 자기 폰인데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네. 대포폰입니다. 제가 쓰면. 네. 어감으로 물타기. 새로운 기술인데. 어감이 다르니까 물타기 하는 거죠. 그 목소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따라는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죠,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그 대포폰을 직접 통화했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자주 그런 전화가 오면 특정 폰, 그러니까 통화하는 폰 하나라는 얘기죠. 네. 서너 개씩 썼는데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연성이 대단히 매우 적극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다는 거는 정호성 비서관에 의해서 이미 지난주에 진술을 했죠. 진술했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과는 대포폰으로 통화한다는 것도 이미 얘기가 됐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는 수십 년의 관계가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대포폰이 있는데 정호성 씨하고는 대포폰 통화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절대 통화하지 않는다. 대포폰으로. 이게 이상한 거죠. 통화하는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요? 차 씨가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강압수사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강압수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최순실 씨와 굉장히 대비되는 증언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와 같은 차 씨의 대답에 당황한 듯이 강압수사 여부 있지 않았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자요. 차 씨는 오히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을 안 해서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압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이런 거, 이런 중요한 사건에 강압수사하면은 큰일 나요. 그거 가지고.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때문에 죽을 죽인 게 아니고 강압수사를 안 해서 죽을 죽인 거죠. 뭐 해줘야 핑계를 잡을 수 있는데 강압수사 안 해줘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종 전 차관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서 박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직접 언급하며 지원을 지시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정 씨가 거론되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네요. 예.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하는 인구가 얼마인데 그중에 수십만 명 이상이 될 텐데 딱 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딱 한 사람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 딸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유라 씨를 알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걸 김종 차관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거겠죠.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습니다. 당연하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김종 전 차관도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네. 공무원이었을 뿐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연관되었을 뿐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정유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지 못했겠죠. 모든 국민들처럼. 그 정도까지 가늠을 하기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대통령 입에서 직접 큰 사안을 다룬 대통령이 한 사람 꼭 찍어서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요. 이 영재 프로그램은 이제 결국은 삼성이 말을 사주고 뭐 이런 거죠. 예. 충격 받을 만합니다. 이 사안은. 자, 헌재 가서 또 발언한 사람들 없습니까? 어제는? 어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예, 청문회 나와서요 했던 위증들에 대해서 그것은 청와대에서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증죄보다는 청와대가 더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야. 잠깐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왔네요. 금천 마을버스 1번 뉴스공장을 너무 작게 틀어놨어요. 513번 버스 기사님 소리 좀 올려달라고. 직접 말하면 되는데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볼륨 좀 올려달랍니다, 기사님. 자, 다음은요.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장기간 병역 기피자로 지명수배돼 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역 기피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반기상 씨의 증언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반기상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형님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반기상 씨는 왜 이렇게 형님한테 큰 해가 될 자병을 해버리죠? 여하간 조카 반주현 씨가 병역 기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나이가 거의 40대죠? 1978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40인데 예. 그럼 병역 의무가 발생한 지 거의 20년 다 됐어요. 예. 그럼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유학 때문에 갔다라고 반기상 씨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귀국을 안 했군요. 예. 병역법 위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로 올라가야겠군요, 이건. 그런데 그 사실을 반기문 전 총장도 알고 있다고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런 말 하셨을까? 반주현 씨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하죠. 이런 자잘한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네요. 네.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병역 기피 지명수배자다, 사기죄다, 뭐 이런 제목 계속 걸리는 건 본인한테 계속 걸림돌이 되겠죠. 다음 뉴스는요? 관련된 뉴스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자신의 일기장까지 공개하면서 박연차 리스트 관련서를 반박한 건데요. 2005년 5월 4일자 일기, 그러니까 5월 3일 날 23만 달러 건넸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당시 일기를 보면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베트남 명예총영사 근무하는 사업가가 참석했는데 대통령 후원자라 그래서 그런지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게 짝이 없었다. 이렇게 적었다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일기 썼는데 돈 받았다라는 게 일반인 상식에 맞느냐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23만 달러 의혹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반박이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 나왔는데 예,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한 거죠. 네, 물증이 자기 일기장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일기장 나중에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기장에는 그 사람이 박연차 회장이란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가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나빴는데 나중에 이 돈을 받고 인상이 좋아진 거 아니냐고 누가 추궁하면 어떡합니까? 약간 궁색한데요. 예. 본인 일기장을 기준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궁색하긴 합니다. 뭔가 반박이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사안이라 반박이 제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약한데요. 예. 수원 5번 버스 4493번 기사님도 그럼 많이 들으시네요. 기사님 성함 좀 알려달라니까요. 자, 급조된 버스에서 뉴스공장 듣기 프로젝트 버스 번호하고 기사님 성함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쩌다가 한번 연결할지도 몰라요. 기사님 직접. 네. 자, 그렇죠. 이 문자를 이런 문자 하나 보내셨네요. 일기장이 아니라 금전 출납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기장 가지고 근거로 삼는 건 너무 약합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뭐 제목만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예. 뉴시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관제데모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예, 관제데모. 예, 예. 그러니까 꼭 박사모만 나온 건 아니죠. 여러 단체에서 주말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눈초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 수많은 집회들이 관제 데모였는데 이번도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김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헌재 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결국 판결을 2월 말 이후로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최순실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월 말 특검이 끝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황교안 체제 하에 검찰이 과연 특검만큼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헌재 판결은 최대한 지연시키기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의 소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최순실 일당은 부활을 꿈꿀 겁니다. 1,0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만들어낸 이 기회를 이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도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앙일보가 어제 탄핵 이후 네. 대중들이 참여해서 한꺼번에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대표적인 인물을 초기에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겁을 주는 거죠. 얼어붙게 만든다라는 거죠. 칠링 이펙트. 예. 이거를 한 거예요. 슬랩.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가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 수수자. 여기서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이죠. 그렇죠.
수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수사하지 못하도록 최순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안 가게 만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임하지 않고, 그리고 영장은 기각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별개의 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특검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결정적인 뭔가를 못 만들어내도록 2월 말까지 끄는 겁니다. 실제로 특검은 2월 말에 끝나거든요. 예, 공식 수사기간 70일이죠. 30일 연장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 영장 기각은 그렇게 단순히 재벌 한 사람의 영장 기각이 아니라 사실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고 결국은 탄핵 기각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에 큰 도움을 주는 결정이었다. 물론 뭐 조희연 판사가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적 효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전략은 첫 외출한 박 대통령 모습을 포착해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의 묘소를 찾아서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단독이라고 달고. 그렇죠. 네. 제목이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모습 포착이 아니고 제공. 네, 제공의 청와대라고 쓰여있죠. 제공. 예. 네, 네. 이걸 중앙일보가 어떻게 미리 알고 포착을 했겠어요. 네, 단독도 아니고요. 여러 군데 제공하는 거죠. 이 제공의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를 찾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 보입니다. 네, 전혀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기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에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인단은 지연작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 중에 7명을 채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인데요. 다음 달 1일과 7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요. 일러도 2월 하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김포에서 서울 가는 8,600번 버스 뉴스공장 나온다고 합니다. 네, 8,600번 버스 기사님 감사하고요. 기사님 성함 좀 문자로 찍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시 뉴스인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과연 성사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주말에 이제 박사모 집회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계속 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은 증인을 묻어기로 신청을 해서 일단 판결 지연에 성공했어요. 뭐 1월 말 얘기했었는데. 예, 통상 1월 말 2월 초 이야기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젠 2월 말 3월 초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연 성공했고, 두 번째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6차례나. 중앙지검이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데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걸 최순실 씨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일반 수감자는 오라고 하면 갑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수감자가 아니어도 오라면 가죠. 예. 네.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도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아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하는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김기춘, 조윤선 구속되니까 바로 언론 특검 소송한다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엄포를 놨죠. 네. 예.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슬랩이라고 해요, 슬랩. 네. 굉장히 전문용어인데 제가, 고소고를 여러 개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경 없는 기자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슬랩이라고. 저도 그때 그래서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이게 뭐냐면은 뭔가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땐 아주 명확해요. 최대한 지연시켜서 특검이 결과를 못 내게 하고 탄핵 심판이 이제 2월 말 3월 초 나더라도 그때 결정적인 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구사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였냐.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군요. 특검이 한 번 연장되면 3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0일 그러면은 연장이거든요. 특검이 그 탄핵 심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 분이 황교안 대행이에요.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행이 지금 전망으로는 연장할 리가 없죠. 네, 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했었는데요. 그 질문 받았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안 된다고 합니까? 근데 한 가지 변수는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 경우, 그 경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 되면 이 결정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매일 출마할 거냐, 출마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는데 지지율도 3위예요, 보수 인사 중에. 예. 그리고 특급 연장할 거냐, 두 개 연결해가지고 매일매일 물어봐야 된다. 매일 물어봐야 된다. 귀찮다고 해도 매일매일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매일 앞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